4. 역할 연기. 에고의 여러 가지 얼굴들. 자신의 역할과 동일화될수록 관계의 진정성은 사라진다. 사랑은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순수한 있음을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이 이 세상 속으로 두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순수한 있음의 차원을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에고는 그것이 물질적인 획득이든 권력감이든 우월감이든 자신은 특별하다는 의식이든 혹은 육체적 심리적 만족감이든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개 몇 가지 역할을 연기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역할을 연기한다는 것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들 자신이 그 역할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매우 미묘한 역할들도 있지만 연기하고 있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눈에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는 역할도 있다. 어떤 역할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기획된 것들이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산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란 결국 일종의 심리적 에너지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것을 외부에서 찾는다. 에고가 찾는 것은 형상을 초월한 깨어있는 의식, 즉 현존이 아니라 인정, 칭찬, 찬사 같은 혹은 어떤 식으로든 주목받고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어떤 형상 속의 관심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이라고 해도 에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모순된 에고를 가지고 있다. 두려움의 이유는 그 관심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형태를 띠지는 않을지, 다시 말해 자아의식을 강화시켜주기는커녕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불안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심한 사람은 관심에 대한 두려움이 관심에 대한 욕구보다 더 크다. 소심함은 종종 눈에 띄게 부정적인 자아의식, 즉 자신에게 무엇인가 많이 부족하다는 믿음과 함께한다. 자기 자신을 이러저러하게 보는 관념 속 자아의식은 내가 최고야 라는 식의 두드러지게 긍정적이든 아니면 나는 형편없어 라는 식의 부정적이든 어느 쪽이든 에고이다. 모든 긍정적인 자아의식 뒤에는 그럼에도 아직 충분히 좋지 않다는 불안이 숨어 있다. 모든 부정적인 자아의식 뒤에는 최고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숨어 있다. 우월감을 느끼고 그 우월감을 지속하려는 자신만만한 에고의 욕구 뒤에는 열등해지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는 소심하고 무능한 에고는 우월해지고 싶은 강한 욕망을 숨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접촉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따라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당신이 알아야 하고 당신 안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누군가에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에고이다. 나쁜 사람, 피해자, 연인. 어떤 에고는 칭찬이나 찬사를 얻지 못하면 다른 형태의 관심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연기한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관심을 얻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자극해 부정적인 관심을 끌어내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아이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피우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설명할 고통체, 에너지의 장에 축적된 오래된 감정적 고통인 이 고통체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즉 과거의 감정적인 고통이 더 많은 고통을 통해 새롭게 되살아나기 원할 때는 그러한 부정적 역할 연기가 더 두드러진다. 유명해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이런 종류의 에고이며 그들은 나쁜 평판과 형태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다.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어찌됐든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라고 말해줘 하고 외치는 것 같다. 이러한 병적인 형태의 에고도 단지 정상적인 에고가 극단적으로 변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의 역할도
에고가 매우 흔하게 연기하는 역할들 중 하나이다. 그 에고가 추구하는 관심의 형태는 나의 문제, 나와 나의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과 관심이다.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은 불평하고 상처 입고 몹시 화내는 것과 같은 에고의 많은 패턴 중 하나이다. 물론 일단 나에게 피해자 역할을 부여한 하나의 이야기에 자신을 동일화하면 나는 그것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리치료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에고는 자신의 문제들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에고의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도 나의 슬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풀이해 말하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느낀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나 다른 사람들, 운명이나 신에게 불공평하게 취급당하는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그 정체성은 나의 자아상을 명확히 규정해주고 나를 누군가로 만들어준다. 에고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른바 연애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고 나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줄 그와 같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에고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나를 연기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내가 원하는 당신을 연기해줘. 이것이 암묵적인 무의식적인 합의이다. 그러나 역할 연기는 힘든 일이며 특히 일단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끝없이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 역할이 벗겨지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덮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즉, 연출된 역할이 벗겨진 적나라한 에고, 그것의 고통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분노로 변한 좌절된 욕구가 그곳에 있다. 그 분노는 거의 대부분 배우자나 연인을 향해 있다. 마음 밑바닥의 두려움과 결핍감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한 데서 오는 분노이다. 이 두려움과 결핍감은 에고의 자아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흔히 말하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에고의 욕구와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중독된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과는 관계가 멀다. 이런 기존의 사랑과 관련해 가장 솔직한 표현은 스페인어일 것이다. 떼퀴에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의미뿐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 라는 의미가 함께 있다. 또 다른 표현인 떼아모는 이런 모호함이 없이 분명하게 나는 너를 사랑해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아마도 진정한 사랑은 그만큼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